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이번 시간에 이제 유통 마케팅 한번 살펴볼 차인데요. 유통 마케팅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유통 마케팅은 우리가 과목적으로 따지면은 사실 유통과사 2급에서 상강적인 측면에서 이제 유통 마케팅 나와 있는데, 유통 마케팅은 우리가 시험적으로도 사실은 예전엔 40문제가 출제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출제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하지만은 어쨌든 출제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해서 문제 자체가 좀 어렵지는 않아요. 유통 마케팅은 유통물류 일반이 가장 어렵다고 했을 때, 또는 상권 분석이 가장 쉽다고 했을 때, 그 중간에 들어가는 마케팅, 유통 마케팅 그 의미예요. 과연 문제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46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한번 보시면요. 거기서 이제 쭉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래 글상에서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누는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무슨 척도는 대상을 규모하고 분류하는 숫자들을 의미하며 무슨 척도는 갖다가 나와 있고, 이거는 용어를 말하는 것이에요. 용어.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용어를 갖다가 어느 게 쓰느냐, 이건 용어에 대한 내용을 정의를 아느냐 모르냐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많이 알면 되고 모르면 뭐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무슨 척도를 대상을 규명하고 분류한다. 규명하고 분류한다는 말, 그 다음에 무슨 척도 응대자 질문 대답은 상대적 정도, 상대 정도를 표시할 수 있게 해주는 척도라는 거. 무슨 척도는 대장하는 격차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0점은 이미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무슨 척도는 절대 0점 기준점을 고정시켜가지고 응답자 간의 절대적 격차를 갖다 규명하고 원래 응답자들을 비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라고 있어요. 그다음 이제 이런 식의 흐름을 말해놓고, 자 일단 지문을 한번 보시면 돼요. 지문을 갖다가. 그래서 지문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지문이 나와 있나고 한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쭉 설명을 봤을 때 내용적으로 묻는 것이에요. 내용적으로.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은 명목, 그 다음에 명목, 서열, 비율, 등간, 그 다음에 명목 나와 있고, 명목, 서열 나와 있고, 등간 나와 있고, 비율 나와 있는데,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이 그냥 이 순서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2번 내용, 그렇게 아까 처음에 나올 때 네모박 가로에 들어간 기억번, 그 다음에 니은번에 들어가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서열적으로 들어간 내용, 등간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어리일에 있는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가 들어간다는 거. 이 문제 자체는요, 뭐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들 그 용어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대로 좀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 뭐 당연히 이런 것은 어렵지는 않아요. 단순하게 거기에 문제 자체에서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2번의 내용을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여기 46번에서는 정답이 2번. 47번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47번. 아래 글상제 설명 이 용어로 가장 적합한 것은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리처드 노먼에 의해서 주장된 이 용어는 고객과 기업이 접촉하는 짧은 순간, 바로 짧은 순간, 불과 15초 동안에 접점에서 짧은 시간 만에 서비스에 대한 평가, 서비스의 평가를 한다. 바로 이걸 뭐라고 합니다. 진실의 순간. 진실의 순간 또 뭐라고 한 말이에요? 결정적 순간이라고 해요. 결정적 순간. 자, 모멘트 오브 트루스. 모멘트 오브 트루스라고 보통 말합니다. 모멘트 오브 트루스. MOT라고 보통 말하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 이제 지문이 지금 여기 밑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인데, 사실 지문이 같이 나오면 사실 우리가 더 좋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평가 순간이냐, 맞춤의 순간이냐, 여기서 제가 썼죠. 진실의 순간, 객진의 순간. 그래서 진실의 순간이라는 거, 이 3번을 여러분이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탐색의 순간, 표준화 순간. 뭐 진실의 순간이 없으면 결정적 순간, 결정적 순간이라고 보통 하셔도 돼요. 결정적 순간. 그래서 진실의 순간이냐, 결정적 순간이냐. 고객이 그 점포로 들어왔을 때 짧은 시간에 갖는 어떤 그 고객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 보통 말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면 됩니다. 48번 나와 있어요. 페르슈만 등이 제시한 서비스 쿨. 자, 페르슈만. 자, PZB죠. PZB. 그 사람 이름이에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페르슈만의 약자입니다. ZB도 사람 이름입니다. 굳이 사람 이름을 딸 필요가 없어요. 이 PZB가 10개 차원. 10개 차원을 갖다가 5개 차원,
5개의 차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5가지 차원, 5가지 차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그 사람 뭘 말했습니까? 신뢰성, 확신성, 유용성, 공감성, 대응성이에요. 자, 신뢰성, 확신, 유용성. 이건 절대 아니죠. 편의성은 아니란 거. 5개는 당연히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당연히 5개는 달달달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9번. 고객 관계 관리에서 고객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고객 가치를 평가를 척도. 그냥 고객 가치, 고객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예요. 여기 해당하지 않은 것. 자, 그만큼 고객이 지갑의 점유율을 갖다가 얼마만큼 내가 가지고 있느냐. 고객에 대한 활동 척도를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여기 RF 분석은요. R은 뭡니까? 취근이에요. 취근. 취근에 얼마가 고객이 왔는가. F는 뭡니까? 프리퀀시 얼마나 자주 왔는가. 얼마나 자주 왔는가. 그 다음에 M은 뭡니까? 구매 금액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고객이 우리 점포에 와서 구매 금액을 높게 샀는가. RFM 분석이에요. 자, 이래서 당연히 여기도 고객 생활치 당연히 역시 포함되죠. 고객 생활치. 경쟁사 고객 확보율 이건 아닙니다. 경쟁사 고객 확보율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고객 가치를 평가하는데 경쟁사는 우리 고객이 아니에요. 경쟁사 고객은. 내가 그런 고객을 왜 가치를 평가할까요? 의미가 없겠죠. 따라서 경쟁사 고객 확보는 관심이 없는 것이라는 거 알아주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49번 봤으니까 50번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가격 결정 방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가격 결정 방식입니다. 자, 가격 결정할 때 다양한 가격 결정합니다. 가격 결정할 때는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하지만은 옳지 않은 것이에요. 가격 결정을 위해서는요, 마케팅, 수익 목표, 원가라든가 이런 거 수익 목표, 경영 전략 같은 내부 요인을 고려한다. 가격 결정을 위해서는요, 시장의 수요라든가 경쟁과 같은 외부 요인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죠. 구매 가격 일정 이익률을 반영해 가지고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은 원가 기준 가격 결정 방식이에요. 맞습니다.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 가치에 따라서 가격 결정하는 방식은 자, 수요 기준 가격 결정이다. 맞습니다. 지각 가치에 따라서 시장의 경쟁 강도 및 독과점 같은 가격 경쟁 구조에 따라서 가격 결정하는 방식은 가격 차별. 아니죠. 이 가격 차별은요.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할 때 가격 차별이라고 해요. 경쟁 강도라든가 독과점 같은 경쟁 구조에서는 그 시스템 체제에 따라서는 가격이 결정하는 것이지 가격 차별이란 말을 거기다 쓰는 건 아니에요. 가격 차별은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다른 가격을 책정할 때 가격 차별을 나눈 거. 자, 5번이 정답이라는 거 당연히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런 내용을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50번을 봤으니까 51번 한번 살펴본다. 매장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유형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자, 매장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유형이에요. 매장에서. 그 손실한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것이에요. 그 유형이, 그래서 여러 개니까 유형이라고 했겠죠. 가장 적합하지 않은 거. 가장자를 많이 넣었어요. 어쨌든 간에. 자, 일단 거기서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요. 식품 등을 폐기할 때 발생하는 폐기 손실한 게 있습니다. 폐기할 때 발생하는 손실. 왜? 유통기한을 갖다가 지난 상품 같은 폐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걸 사왔을 때 팔지 못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매장에 상품이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발생하는 판매 기회 손실. 일종의 기회비용이 개념이죠. 그렇죠. 없으면서 있으면 팔았는데 없어 못 팔으니까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 재고 조사 후 장부상의 재고액과 장부상 재고액과 실제 재고액의 차이로 인한 재고 조사 손실. 자, 이거는 43번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장부상에 있는 금액이 있어요. 장부상은 언제 때? 구입했을 때 만약에 어떠한 제품의 가격이 1,000원이었어요. 1,000원. 장부상에는 구입할 때. 근데 실제는 지금 이걸 갖다가 하면은 실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건 한 만약에 980원이다. 그러면 내가 1,000원에 사왔는데 지금 사면은
980원에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내가 20원만큼 더 비싸게 주고 사왔잖아요. 이런 것을 평가손실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평가손실. 왜? 평가를 해보니까 손실이 발생하더라. 평가손실. 그런데 이렇게도 따져주세요. 내가 그때 당시 100개를 사왔는데 실제로 보관하는 과정에서 두 개가 손실이 났어요. 그래서 실제는 98개밖에, 아니 97개밖에, 만약에 3개가 손실이 났다면 97개밖에 지금 실제로 판매할 수가 없어요. 왜? 3개는 못 팔아요. 여러분 간혹가다 사과 같은 거 보시면은 사과를 갖다가 박스째 사오면은 거기서 한두 개가 막 썩었던지 그러잖아요. 귤 같은 거. 그런 것은 사실 팔 수가 없잖아요. 가게라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냐면 이런 손실을 갖다 감모손실이라고 그래요. 감모손실. 보관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실제 재고 조사 후 장부상의 재고액과 실제 재고액이에요. 액이니까 뭡니까? 이 금액으로 따진 거죠. 금액. 수량이라면 이거겠죠. 이것은 재고 조사 손실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평가 손실이라고 해야 돼요. 재고로 조사한 다음에 아니 재고로 조사해서 손실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재고 조사하면 손실 발생해요? 손실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차이가 그대로 있으면 손실 발생하지 않아요. 왜? 1000개 있으면 1000개 있으면 손실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재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재고 조사 손실이 아니라 평가 손실과 감모 손실이라는 용어를 제대로 써줘야 돼요. 사실 이거는 그냥 용어상에 잘못 썼을 뿐이지 틀린 거는 아니라고 굳이 보시고 왜? 그것도 이 말을 썼잖아요. 가장이란 말을 썼잖아요. 자, 제품의 가격 인하함으로 발생하는 가격 인하 손실. 자, 유형의 변화로 해서 성장기 상품의 수익 상품으로 변하는 상품 휘전일 손실. 이거는 당연히 아니고 성장기 상품이 수익특이 상품으로 변하는 상품 휘전일. 이거는 유형의 기간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상품 휘전일 손실한 게 아니라 이건 유형이 변하면요. 당연히 그 상품을 더 이상 안 쓰잖아요. 유행이 지난 상품을 누가 씁니까? 이건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원래 물건을 만들 때부터 당연히 이 제품 내가 물건을 100개 만들었어요. 그러면 물건을 만든 사람 모두가 이 100개가 다 팔릴 거라고 생각하면서 물건을 만들까요? 아니겠죠. 그 중에서 일부는 팔리지 못할 것이다. 팔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손실로 떨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원래 물건 만들 때 원가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런 내용이고 어쨌든 여기서 정답을 갖다가 그들은 당연히 5번인데 5번이 정답이에요. 근데 명확한데 이거 3번도 사실은 이론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어쨌든 알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 때 이제 이런 걸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푸는 것이지 단순하게 문제를 풀고 문제를 읽어주고 정답을 고르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갖다 잘 풀 때 왜 저거 풀 때는 이렇게 말을 해주지 의미를 좀 잘 아셨으면 해요. 52번 봅니다. 글상자에 들어갈 용어로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가는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뭐뭐슨 신제품 개발을 위한 투자된 자금을 조기에 휘소할 목적. 자, 여러분 신제품을 개발할 때는요. 신제품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요. 돈이 많이 투자됩니다. 그 돈이 투자된 데를 조기에 휘소할 목적. 꾀한다는 말은 그냥 조기에 휘소할 목적. 이건 뭐냐? 그러면 신제품의 시장에 처음 나올 때 가격을 높게 책정해야 돼요? 저가 책정해야 돼요? 우리가 신제품을 가격을 책정할 때 두 개밖에 없어요. 고가냐 저가냐. 그래서 이런 것은 고가입니다. 고가를 뭐라고요? 상층 흡수 가격 정책. 상층 흡수 가격이 있죠. 왜? 돈이 부자들은 상층에 있는 부자들한테 팔아가지고 그 조기 휘소, 리서치 앤드 디벨로퍼트, 연구 개발 같은 거 있잖아요. 연구 개발비. 이걸 갖다가 조기에 휘소할 목적이다. 이게 바로 여기 상층 흡수 가격이고, 이걸 갖다가 영어로 따지면 뭐라고 그래요? 스키밍 프라이스 폴리스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신제품 시장, 이거 저가겠죠, 저가. 그러니까 신제품이 시장에 나오면 무조건 가격 정책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신제품이 시장에 나온다. 저가 아니면 고가예요. 고가와 저가인데 기업은 고가고 니는 저가예요. 그래서 스키밍 프라이스 폴리스하고 페네트레이션 프라이스 폴리스 영어로 써져 있다면은 그걸 정답으로 하시면 되지 다른 의미 있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 정답으로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은 여기 나왔잖아요. 스키밍 프라이스 폴리스, 페네트레이션 프라이스 폴리스, 상층 흡수 가격 정책. 그 다음에 페네트레이션 프라이스 폴리스, 자, 시장 침투 가격 정책이죠. 시장 침투.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고, 당연히 정답은 갖다가 1번이 됩니다. 1번. 자, 그런 다음에 다음으로 한번 계속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53번입니다. 53번. 상품의 유형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이에요. 상품의 유형입니다. 여기서 이제 편의품 나와 있고 선매품, 전문품 이렇게 쭉 나왔어요. 편의품은 소비자 구매 욕구를 느낄 때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자, 편의품은 소비자들이 구매 욕구를 느낄 때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죠. 선매품의 경우 구매 전에 제품과 비교. 선매품은 항상 뭐가 나온다? 비교, 선비 맞잖아요. 고급 향수, 스포츠감 및 디자인의 어른, 전문품에 해당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선매품에는 가구나 냉장고 등이 포함되며 편의품에 비해서 구매 빈도가 그다지 높지 않죠. 왜? 편의품에 비해서는 구매 빈도가 높지 않지만은 전문품에 비해서는 구매 빈도가 높죠. 그래서 선매품, 편의품, 전문품 이런 것도 알아주셔야 되고 맞는 얘기입니다. 전문품은 상대적으로 고가격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소수의 판매점을 통해서 유통하는 선택적 유통 아니죠. 전속적 유통입니다. 전문품은 전속적 유통, 선매품이 선택적 유통이에요. 이게 틀린 거래요. 이게 틀린 거. 그래서 틀린 것은 당연히 5번이 된다는 거. 정답을 고르는데 초점 두지 마시고요. 왜 틀렸으면 틀렸는지, 왜 맞았으면 맞았는지를 여러분 좀 초점을 두고 이거 기출문제를 보셔야 돼요. 이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진 않아요. 뭐 간혹가다가 인터넷에서 보시면은 뭐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된다, 반복 기출이냐, 그거 진짜 후한무치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20년을 제가 강의했지만은 그런 말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결국 그 사람들은 떨어집니다. 자, 54번.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서비스 회복을 위한 공정성 차원. 서비스 회복이에요. 서비스 회복을 위한 공정성 차원으로 옳은 것은 뭐냐? 소매점에서 고객의 서비스를 실패한 후, 자, 소매점에서요, 고객에게 서비스를 시행했는데 실패를 했대요. 서비스를 회복하는 것은 고객 만족 충성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여러분요, 제가요, 예전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떤 공원에서요,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공원에서 운동기구가 있는데요. 운동기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매일 아침에 와서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굉장히 존경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요, 이제 그분이 청소를 하는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다 고맙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분이 갑자기 어디를 잠깐 가가지고 안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이 양반이 왜 출근을 안 했지? 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고마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순간에 이제 운동하는 기구를 갖다가 공원을 갖다가 청소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아니, 자기들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샘파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굳어져 버린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10번 잘 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한 번 잘못한 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10번 잘한 거에는 포커스를 안 맞춥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매점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실패한 후 서비스를 회복하는 것은요, 고객 만족과 충성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고객을 만족했더라도 한 번 잘못하면요, 그 고객은 다시 돌아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서비스 실패에 대한 직원들의 솔직한 설명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서비스 회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 네가 실패했는지, 그 사람이 왜 컴플레인 하고 있는지, 이와 같이 직원의 회복 노력은 고객들로 하여금 진정성 있고 공정하며 정중하게 지각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정성 소비자가 지각할 때 서비스 회복에 대한 고객 만족. 그래, 공정성이라니까 무조건 공정성이 당연히 나오겠죠. 이런 공정성이 다 나와 있죠. 그럼 뭡니까? 이 소비자가 지각할 때 서비스 회복에 대한 고객 만족. 그럼 기본적으로 뭡니까? 판매자와 고객 상호 간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서비스가 이렇게 됐는지, 상호 작용해서 어떤 서비스가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이런 것을 상호작용 서비스라고 보통, 죄송합니다. 상호작용 공정성이라고 보통 말해요. 상호작용 공정성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참고로 해 주시면 되고요. 정의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상호작용 공정성. 자,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서 보시면은 55번이 나왔습니다. 풀 전략과 푸시 전략이세요. 풀 전략 뭡니까? 끌어당기는 것이죠. 푸시 전략 뭡니까? 밀어붙이는 것이에요. 밀어붙인다. 그럼 풀 전략과 푸시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풀 전략은 끌어당긴다는 것이에요. 끌어당긴다. 푸시 전략은 밀어붙인다는 것이죠. 밀어붙인다. 제조업자가 자신의 필요 시장을 대상으로 직접 접촉하는 것은 풀 전략이다. 자, 풀 전략은 제조업자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확보함으로써 유통업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제조업자 제품을 스스로 찾게 만드는 전략이다. 풀 전략. 제조업자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확보함으로써 유통업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제조업자의 제품을 스스로 찾게 만든다. 자, 푸시 전략은 제조업자가 유통업자들에게 직접 촉진하는 전략이다.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것이 옳지 않은 것. 일단 그 다음도 지문이 있겠죠. 3번과 4번도 지문 있을 거예요. 그래서 3번, 4번인데, 자, 제조업체가 중간상을 상대로 인적 판매 구매 시점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는 것은 푸시 전략이다. 이런 건 맞습니다. 그리고 푸시 전략이라는 것은 제조업체가 일단 밀어붙이는 것이요. 제조업체가 있다는 것은 이쪽에 제조업체가 있지 않겠어요? 있죠. 그리고 최종 소비자, 뭐 중간상에 있고 최종 소비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조업자가 중간상을 상대로 인적 판매 구매 시점 디스플레이를 하는 것은 푸시 전략이다. 자,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구매 시점 디스플레이라고 쓰면 안 돼요. 이런 것도 사실 용어를 갖다가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일반적으로 푸시 전략의 경우 인적 판매보다 TV 광고 효과지다. 푸시 전략은 절대 이 인적 판매라는 것은요. 인적 판매나 TV 광고는요. 무조건 하는 건 뭡니까? 이건 풀이에요. 풀. 그래서 푸시 전략이 아닙니다. 왜 제가 이 구매 시점 디스플레이가 틀린 말이라고 했냐면요. 이 구매 시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포인트 오브 셀. 여러분께서 아시는 포인트. 이 기본적으로 셀이란 말 있죠. 이건 포스라고 보통 하죠. 구매 시점의 정발리. 자, 이건 퍼체이즈가 있죠. 퍼체이즈. 이건 뭡니까? 팝 광고예요. 팝 광고. 그래서 구매 시점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는 것은 푸시 전략을 하는데 이건 구매 시점이란 말을 갖다 여기 쓰면 안 되는 의미가 뭐냐면 이미 구매 시점이라는 것은 시간과 디스플레이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디스플레이를 한 다음에 고객이 와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에요. 그게 구매 시점이에요. 디스플레이를 하는 시점이 구매 시점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어쨌든 간에 정답은 5번이고요.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5번. 그래서 요거는 푸시가 아니라 풀한 거. 5번은 푸시가 아니라 풀한 걸로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흐름,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받으시면 되고. 자, 그런 다음에요. 56번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56번. 아래 글상자의 사례 기업들이 실행한 소매점 포지셔닝 전략의 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지셔닝 전략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글상자 사례 기업들이 실행한 소매점 포지셔닝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 이 내용은 뭐냐면 STP가 있잖아요. STP에서 P를 말하고 있습니다. P. 포지셔닝 전략이에요. 시장을 세분화한 것이에요. 목표 시장을 선정한 것이죠. 세그멘테이션, 타켓, 그 다음에 포지셔닝. 자, W사는 최상의 품질로 최소로 가공된 풍미가 가득한 그리고 천연 그대로 보존된 음식을 제공한다는 철학으로 자사를 포지셔닝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TV사는 맛과 품질이 좋은 오가닉 식품을 합리적으로 가격에 제시하는 전문 식품 소매점이나 가치 제한을 기반으로 해서 자사를 포지셔닝했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모 박스에서 이제 설명인데 이제 지문을 한번 보시면요. 지문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문은 이제 사용 상황이냐, 제품군이냐, 제품 속성이냐, 사용 상황자냐, 경쟁적 포지션이냐 하는데 이게 사실 뭐냐면 제품 속성입니다. 왜냐면은 아까 오가닉이 나왔죠. 오가닉. 이런 것은 그 제품의 속성에 대해서 포지셔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제품. 여러분이 뭐 복분자,
복분자 술도 어떤 것입니까? 제품 속성에 의한 포지셔닝으로서 어떤 사람이 복분자 술을 마시는 게 더 낫겠느냐? 뭔가 모르게 뭔가 이미지상으로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런 걸로 여러분이 하는 것을 제품 속성에 의한 포지셔닝이라고 보통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이 당연히 여기도 3번이 되겠죠. 3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56번 봤으니까 57번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57번도 쭉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뭐 글상자 V4 자사의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시장 세분화 방법. 여기는 아까 우리가 STP를 방금 했잖아요. STP. 여기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시장 세분화 S를 말하고 있어요. S. 시장 세분화 S 시장 세분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글로벌 패션 기업 V사는 진 이외 여러 패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아웃도어 사업부에 속해 있는 NF는 뉴피스입니다. NF는 열혈 야외 매니아층, 특히 추운 날씨에 야외 활동을 즐기는 고객층을 최고 장비 의복을 갖다가 제공한다. 스포츠웨어 사업부, 그러니까 아웃도어 사업부가 있고, 그 다음에 스포츠웨어 사업부가 있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스포츠웨어 사업부는 갖다가 뭐 항해와 바다 모티브를 갖다가 얻고 제작된 고급 캐주얼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거. 그리고 V는 컴퓨터, 뭐 스케이트, 신발 제조 브랜드 쭉 지각됐으며 R은 서핑을 모티브한 신발 복장 이런 거. 그다음 V사는 이들 라이프 스타일 이런 패션 맞춤을 제공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이제 나와 있는 지문 한번 보시면요. 물론 여기서 설명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사람마다 취미라든가 그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글 상자에서 V사의 자사 브랜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시장 세분화 방법은 뭐냐. 자, 지리적 세분화는 전혀 다름이 없었죠. 가름이 없어요. 이건 뭐 의미가 없죠. 인구 통계학적으로도 말하지 않았어요. 행동적으로 말하지도 않았고 새같이 마치 헷갈릴 수가 있겠죠. 새같이. 근데 심리 묘사적으로 세분화를 했다는 거. 심리 묘사적 세분화 했다는 거. 이걸로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리 묘사적 세분화 했다는 걸로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걸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7번 봤으니까 58번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58번 보시면요. 표적시장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세분 시장들에 대한 평가 수행된 후 기업은 어떤 시장을 공략할지 몇 개의 세분 시장 공략 것을 해결하는데 이를 표적시장의 선택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표적시장 선정이에요. 그 STP 중에서 우리가 S, 아까 T가 나왔고 P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타켓 이제 포지션, 타켓 시장, 표적이 P를 갖다가 이제 말하고 있어, P. 그 이번 시험에서는 STP를 갖다가 공교롭게 다 설명하고 있네요. STP를 갖다가. 세분 시장들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는, 왜? 시장을 세분화 시켰으니까 이제 타켓, 목표 시장을 선정하는 것이죠. 기업은 어떤 시장 공략할지 몇 개의 세분 시장을 공략할 것인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를 표적 시장의 선택이라고 한다. 자, 비차별적 마케팅은 세분 시장과 차이를 무시하고 하나의 제품으로 전체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다.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이 차이예요. 차별적이냐 아니면 비차별적이냐. 비차별적이냐 차별적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분 시장의 차이를 무시한다. 비차별적인 것은 그리고 하나의 제품으로 전체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다. 비차별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기업은 소비자들 간의 차이보다는 공통점에 중점을 두며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소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에서 시장을 공략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쨌든 여기 STP 전략 중에서 우리가 56번, 7번, 8번에서 계속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나와 있는 것은 4번. 차별적 마케팅은 여러 개의 필요시장을 선정하고 각각 필요시장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채우는 전략이다. 뭐 이런 것은 맞은 것이에요. 차별적이라는 그 말 자체가. 차별적이라는 여기에다가 B가 들어가냐, 앞에가 B자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차이예요. 차별적 마케팅 여러 개의 필요시장을 선정하고, 그러니까 여러 개의 필요시장을 선정했다는 그 자체가 차별적인 것이에요. 그 차별적 선정한 시장에 대해서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개발한 것이에요.
집중 마케팅, 차별적과 반대가 집중이에요. 그리고 이 차별적 마케팅과 반대적인 용어가 바로 집중 마케팅 전략입니다. 기업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이 SP 전략에서는요, 차별적이 있느냐 비차별적이냐 그 앞의 내용인데, 이 앞에서 아까 봤던 거,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여기서 차별적이 들어가느냐, 이 차별적이 들어가냐, 비가 들어가냐. 역시 마찬가지. 이 차별적이 들어가냐, 비가 들어가냐. 이 비차별적 마케팅 세부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하나의 제품을 전체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2번에서 왜 2번이 갖다가 의아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차별적 마케팅은 세부 시장의 차이를 무시하고 하나의 제품으로 전체 시장을 공략한다. 하나의 제품으로 전체 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비차별적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비차별적 마케팅은 전략 구사하는 기업은 소비자들 간의 차이보다는 공통점에 중점을 둔다. 자, 비차별적 마케팅에 공통점 중점을 두며 다수의 구매자에게 소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자, 여기 자체는요,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시장에서 한다는 그 의미는 차별화를 시킨 것입니다. 차별화한 거. 다양하다는 그 의미는 차별화를 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A라는 시장에는 이거, B라는 시장에는 이거, C라는 시장은 이건데, 여러분이 2번하고 3번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왜? 비차별적 마케팅 시장은 세부적인 차이를 무시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비차별적 무시하고 하나의 제품으로 전체적으로 공략하는, 여기서는 좀 틀린 것 같잖아요. 왜? 하나의 제품으로 전체 시장을 공략한다. 이게 비차별적 내용인데, 차별적인 것 같은데, 비차별적이라고 알아주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비차별적이라는 말은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부터 용어 자체가 좀 헷갈리게 틀린 거 아니라는 걸로 알아주시면 되고, 어쨌든 여기는 명확하게 가장 옳지 않은 걸로서 이렇게 했다는 걸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거기에 나와 있는 3번 내용입니다. 3번. 자, 3번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59번 한번 넘어가 봅니다. 59번. 59번 보시면은요, 매력적인 세 번째 충족시키는 요건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자, 매력적인 세 번 시장을 충족시키는 조건입니다. 매력적인 세부 시장이래요. 매력적인 세부 시장을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 용어 자체요, 매력적인 세번 시장을 충족시켜주는 조건입니다. 그 조건들 뭐가 있는가? 충분한 시장 규모와 수익성을 가진다. 이 조건에 해당되죠? 이 조건에 해당됩니다. 높은 시장 성장률은 잠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조건에 충족돼요. 이 내용도 충족됩니다. 그 다음에 경쟁사 대비 확실한 경쟁 의의를 가진다. 역시 이 조건에도 충족되고, 자사의 역량과 자원에 적합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이 조건에 충족되고요. 세번 시장 내 고객군의 선호가 다양해야 된다. 자, 매력적인 세번 시장을 충족시키는 조건은 옳지 않은 것인데, 세번 시장 내에서 고객의 선호가 다양하면은 그 시장을 갖다가 세분화된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왜? 세번 시장 내 고객권 선호가 너무 다양하면은 굳이 갖다가 우리가 세번 시장을 갖다가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세번 시장, 그 A라는 시장과 B라는 시장이 이렇게 나눴으면은 이렇게 하나가 시장이라는 거잖아요. 하나의 시장. 그리고 이렇게 나누면 벌써 시장을 3개로 나눈 거잖아요. 이렇게 나누면 시장이 또 9개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 A라는 시장은 이게 동일해야 돼요. 차이가 다르면 안 돼요. A라는 시장과 B라는 시장과 C라는 시장 각각의 차이가 나눴기 때문에 이제는 다양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시장 내에서는 A 시장, B 시장, C 시장, D 시장 이런 시장 내에서는 이 선호가 다양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 시장의 고객의 선호가 다양해진다. 충족시키는 조건으로서 옳지 않은 것이죠. 이런 것은 옳지 않은 내용으로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 한번 보시면은 5번이 정답이고요. 어쨌든 이런 흐름을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59번, 60번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60번. 판매 촉진 전략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자, 판매 촉진 전략으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판촉 전략이고, 판매 촉진은 제품을 써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단기적인 활동을 말한다. 자, 판매 촉진 전략은 여기에서 말한 것은 서비스 판매에서 단기적, 기간적으로 단기적인 활동을 말하겠죠. 물론 판매 촉진 전략이 무조건 단기적으로만 말하기는 않아요. 근데 단기적 활동을 말한다. 판매 촉진은 기업이 설정한 목표에 따라서 소비자, 그 다음에 중간사,
판매 등을 대상으로 이 판매 촉진, 그래서 중간상 판매 촉진 전략, 소비자 판매 촉진 전략 등을 말해요. 소비자 판촉에는요, 가격 할인, 무료 샘플, 쿠폰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소비자 판촉, 중간상 판매 촉진과 비교하는 것이죠. 이런 것 등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대개 중간상 판촉은 소비자 판촉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비용이 든다. 중간상 판매 촉진은 오히려 많이 돈이 들어갔죠. 여기서 비교적 적은 비용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 판촉에 비해서 기업이 제조업자가 생산자죠. 누구에게? 중간상에 가는 것이에요. 중간상. 그리고 중간상은 누구에게? 소비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는 소비자 판매 촉진 전략은 여기잖아요. 이렇게. 제조업자 중간상 판매 촉진이 근데 여기서는 금액이 더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여기서 끼까지 해봤자 중간상이 소비자에게 주는 게 뭡니까?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가격 할인, 무료 샘플이라든가 쿠폰밖에 주지 않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 들까요? 그래서 여기는 뭐요? 냉장고도 직접 갖다 주고요. 금액도 엄청나게 깎아줍니다. 중간상 판매 촉진은.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지 적게 들지 않아요. 영업사원 판매 촉진은 보너스 판매 촉진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내용으로 봐서 이제 60번을 받고 61번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판매 촉진 전략. 우리가 여기 나오는 유통 마케팅은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서 앞에 유통 마케팅 총론 쪽 있죠. 총론 쪽이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총론 쪽을 갖다 좀 많이 보시는 게 낫겠죠. 자, 일단 61번 보시면은요. 여기서 아래 글상에 설명하는 매입 방식은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신제품 또는 가격이 비싼 제품 경우에 주로 이용하는 매입 방식이다. 자, 가격이 여기 특징은요. 새로운 제품 시장에 나오거나 또는 비싼 제품이에요. 비싼 제품. 이런 경우에 주로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자 일정 기간 동안 입점, 납품업자 제품을 진열하게 판매한 후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 사전에 결정된 비율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이죠.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되지 않은 반품 조건을 한다. 그래서 여기 반품 조건도 알아주시면 돼요. 이런 뭡니까? 이런 조건, 이런 반품 조건 같은 이것은 특정하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특약 매입이라고 해요. 특약 매입. 그리고 특약 매입인 몇 번 정답입니까? 2번에 나와 있죠. 이런 거 2번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62번 VMD와 VP 이에 대해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자, VMD는 비주얼 머천다이즈의 약자입니다. VP는 그 다음에 VP는 갖다가 VMD는 비주얼 머천다이즈고 VP는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은 말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시각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자, VM들은 고객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요소를 연출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VM들은 레이아웃이나 진열은 물론이고 건물, 일관, 쇼윈도, 조명, 모든 시각적인 요소를 관리에 대해서 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자, VP는요, 점포의 쇼윈도나 매장 입구에서 인기 계절 상품을 제한하여 고객의 매장으로 접근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당연히 1번, 2번, 3번 아까 틀린 거 하나도 없었어요. 4번에 VP를 통해서 중점 상품과 중점 테마에 따른 매장 전체 이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상품보다 진열 기술을 줍니다. 자, 진열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품 기술이 더 훨씬 중요합니다. 상품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건 상품. 그리고 VP라는 것은 상품, 그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어떤 제품이 있는가 이런 것에서 초점을 맞춘다는 걸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5번에 VP는 벽면 및 테이블 상단에 보여주는 PP, 포인트 오브 셀, 그 다음에 또는 행거 선반 등의 상품 지진 IP와는 다르게 매장과 상품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그래서 우리가 VMD의 세 가지 요소가 바로 VMD, 비주얼 머천다이즈의 세 가지 요소가 바로 VP라든가 PP, IP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요소. 그래서 VP는 벽면 테이블 상단에 보여주는 PP 또는 행거, 선반 상품에 진열되는 IP, 이것과는 다르게 매장과 상품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그래서 매장과 상품의 이미지. 진열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품의 이미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로 알아주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정답은 갖다가 거기 나와 있는 4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62번 맞고요. 63번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63번. 크로스 머천다이즈예요.
여러분 그냥 여기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크로스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크로스. 크로스라는 건 뭡니까? 가로주는 거. 우리가 뭘 생각하시면 돼요? 크로스셀링을 생각하시면 돼요. 크로스셀링. 크로스셀링은 교차 판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소비자와 함께 구매할 것에 예를 들어 상품을 기꺼이 진열한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것이죠. 사재기하는 비중이 높은 상품, 용량 큰 상품 전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거 맞죠. 이런 거 당연히 맞는 것이죠. 이런 게 다 크로스셀링이에요. 크로스셀링. 그러니까 보안성이 강한 상품이에요. 보안성이 강한 상품. 이런 게 크로스셀링이고 여기 뭐 사재기하는 비중이 높은 상품이나 용량이 큰 상품에 적합하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생뚱맞은 진짜 생뚱맞은 지문이죠. 이런 것은. 자, 이런 질문은 좋은 문제가 아니죠. 당연히 이런 것은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63번에 이제 정답은 2번이고요. 64번 점포 레이아웃 및 진열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레이아웃이라든가 진열이에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자, 1번의 주 통로 레이아웃입니다. 레이아웃하고 진열이에요. 주 통로 주변은 점포의 개성을 나타내는 주력 상품을 위주로 진행한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격자형 레이아웃은 통로를 반복적으로 상품을 배치해야 더 효율적이다. 자, 여러분 격자형이나 그 의미를 아시겠죠? 격자형 배치, 레치스 레이아웃. 그 다음에 이제 프리플로우 자유형이죠. 자유형 레이아웃은 직기를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동선을 구성한다는 거. 자, 루프형 레이아웃은 주로 통로를 통해서 동선을 유도하여 제품 진열. 자, 루프형은요. 루프형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경주로형이라고도 하죠. 이건 가장 키워드가 이거예요. 최대한 제품을 노출시키는 게 바로 루프형 또는 경주로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맞는 것이죠. 틀린 거 이거밖에 없네요. 직선형 배치하는 것은 부티크. 부티크 레이아웃하고 이 직선형 다른 것이죠. 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선형으로 배치하는, 병렬 배치하는 부티크형은, 부티크는 직선형도 아니고요. 의상실 같은데, 의상실, 부티크형 같은 경우 보통 그런 의상실 같은 데서 많이 진열을 하는 것이죠. 자, 정답은 당연히 5번이고요. 65번을 보도록 합니다. 점포의 구성 요소로 가장 부족한 건 뭐냐? 점포의 구성 요소예요. 그 점포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그 구성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자, 점포의 시장 점유율 중요합니다. 자, 목표 고객 소관 상품 특성. 옳지, 옳은 것이 아니라, 부적합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점포의 시장 점유율, 목표 고객 소관 상품 구성, 고객에 부합하는 가격 정책, 점포 입지 편리성, 점포 위부 이미지예요. 점포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구성 요소.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표 고객에게 얼만큼 그 제품에 대해서 소구를 하느냐. 소구란 것은 사게 만드느냐는 의미입니다. 호소를 하느냐 이거예요. 호소하느냐. 그리고 그 고객에게 얼만큼 부합하는 가격 정책이 하느냐. 점포 입지와 관련 편리하느냐. 고객들이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편리하냐. 가시성이라든가. 점포 위부 이미지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거죠. 점포 이미지. 당연히 점포의 구성에서는 시장 점유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갖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맞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1번이라는 것이에요. 정답이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된다는 거. 자, 65번 봤으니까 66번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상품 유형에 따른 진열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상품 유형에 따른 것이에요. 자, 고객이 많이 찾는 중증 상품 판매는 엔드매대. 자, 엔드캡 매대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엔드캡. 그래서 고객이 많이 찾는 중증 판매 상품은 엔드매대. 그리고 특별한 날, 뭐 발렌타인데이라든가 졸업식이라든가 입학식 또는 뭐 그런 특정한 날에는 그런 엔드매대에 많은 상품을 진열하고 있잖아요. 대량 진열해서 판매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맞는 얘기. 자, 잘 팔리는 고유전 상품은 페이싱을 넓혀가지고 고객의 눈에 잘 띄게 한다. 그렇죠. 고객 눈에 잘 떠야 잘 팔리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3번. 다른 상품으로 대체가 불가하나 판매량이 적은 구색 상품은 진열을 제한한다. 그렇죠. 판매가 적다는 것은 많이 진열할 필요가 없죠. 괜히 갖다가 공간만 차지하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익 금액이 높아 육성이 하는 상품은 POP라든가 시식 판매로 판매를 추천한다. 맞습니다. 왜? 이익 금액이 높다는 것은 또 육성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많이 판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이런 상품 POP라든가 시식 판매, 고객들에게 좀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기간별로 판매량이 달라지는 시즌 상품은 다른 상품 카테고리와 특별한 공간에 진열하여 매장에 변화를 준다. 아니에요. 카테고리 자체는 그 상품, 다른 상품 다른 상품 카테고리 갖고 함께하면 더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변화를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갖다가 거기에 나오는 것은 5번이 될 것이고요. 자, 69번 봤으니까 이제 67번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60번. 개방형 유통 경로에 적합한 소비자 구매 행동. 개방형의 또 다른 말은 집약적 집중적이에요. 그리고 개방형 유통 경로에 적합한 소비자 구매 행동 가장 옳은 설명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상점에서 가장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 중에서 선택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자, 고객이 하는 특정 상품을 팔면 가장 가까운 상점에서 특정 상표. 이건 전문품이죠. 그래서 전속적 유통입니다. 이건 전속적. 자, 특정 상표에 대해서 상표 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나 서비스 가격면서보다 유리한 상점에서 구매한다. 역시 마찬가지를 볼 수가 있고요. 특정 상품에서 구매하겠다는 결정을 이미 내리고 있으나 상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이것도 특정 전속적 유통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정 상점에서 구매하기를 원하지만 아직 어떤 특정 상품을 구입할지 적지 않아 그 상점에서 진을 통해서 선택하고 비교하거나, 이건 선택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비교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1번은 개방적 유통경로, 2번, 3번, 4번은 전속적, 5번은 선택적 유통경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1번이 정답인 건 아시겠죠? 다음 68번을 넘어가면 유통업체가 자체 브랜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체 브랜드 상품 있죠? 그 브랜드 상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아닌 것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PB 상품과 대응 중에 뭐였죠? MB였어요. MB. 내셔널 브랜드입니다. 자, 제조업자 상표를 보통 말하죠. 소매업체는 PB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높은 마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PB를 선정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번, PB를 통해서 다른 유통업체와 직접적인 가격 경쟁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3번, PB가 소비자로부터 사랑받을 경우 점포 충성도를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말이에요. 인기 있는 PB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함께 구매하도록 유도해서 매출액을 증대시킬 수 있다. 다른 제품을 함께 구매한다. 뭐 크로스셀링이겠죠. 이런 것도 맞아요. 자, 대형마트는 대개 PB를 유명 제조업체 브랜드와 유사한 브랜드명을 사용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도록 한다. 대형마트는 대개 PB를 유명 제조업체 브랜드는 뭡니까? MB예요. MB. 그리고 PB는 이 PB하고 대응되는 용어예요. 이건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유사한 브랜드 함께 놓아가지고 판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PB보다 MB가 더 고객의 신뢰가 더 높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어쨌든 이런 흐름, 이런 내용으로 좀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봐주시면 되고. 자, 69번. 피력집단 면제법을 활용하기에 가장 부적합한 유통 마케팅 조사 상황은 뭐냐? 자, 여기서 피력집단 면제법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보통 말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무슨 법입니까? 피력집단 면제법은 탐색조사예요. 탐색조사. 우리가 탐색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술조사가 있어요. 기술조사. 그 다음에 인과조사가 있죠. 인과조사. 이런 식으로 조사가 흘러갑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마케팅에서 탐색조사를 하고 기술조사, 인과조사를 하지만 탐색조사만 끝날 수도 있고 탐색조사 없이 기술조사와 인과조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피력집단 면제법은 바로 탐색조사, 여기 나와 있는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이거는 탐색조사에 속하는 것이에요. 어떤 정보를 획득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 이런 거 탐색조사를 하는 것이에요.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 자, 인과관계. 여기 나오는 인과관계에 관한 가설을 갖다가 검증하는 것은 인과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틀렸죠. 어떤 현상의 원인이나 문제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 그 다음에 소비자들 내면적 욕구, 태도, 감정을 파악하는 것 탐색조사, 계량적 조사로부터 얻게 된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한 경우는 당연히 탐색조사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에서는 2번이 틀렸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69번 마지막 이제 70번 문제 한번 봅니다. 70번. 자, 70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수요 예측을 위한 조사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수요 예측입니다. 수요 예측. 자, 기본적으로 수요 예측은 정성적과 정량적 있죠. 정성적. 정량적 예측 조사가 있는데, 자, 델파이 조사법 여기에 해당되겠죠. 시계열 분석,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거는 여기 정량적에 봐야 돼요. 박스 체킨슨, 그다음 확산 모형, 그다음 시장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품 시장 매트리스 보면 아니죠. 왜 기존 제품과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그 제품이 어떻게 팔았는지를 파악하는 게 바로 제품 시장. 그래서 기존 제품을 가지고 기존 시장한다, 시장 침투. 기존 제품을 가지고 신시장한다, 시장 개발. 신제품을 가지고 기존 시장한다, 그 다음에 제품 개발. 신제품을 가지고 신시장에 들어간다. 다각화 사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몇 번이 정답일 것 같아요? 당연히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유통 마케팅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통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